예, 다음은 핵심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문제 2번 성격의 장단점. 이것은 본인의 장단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거로 자꾸 본인 성격과 관계돼서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장단점 이걸 갖고 좀 쓰면 좋다. 경쟁력 뭐 이런 부분을 쓰면 좋은데 이거와 유사한 거는 성격 장단점 본인의 장단점 뭐예요? 보통 입사지원서 이제 이걸 위주로 입사지원서는 성격 장단점을 많이 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본인의 장단점으로다 말을 바꿔서 써도 좋은데 이거와 유사한 것은 현재 자신의 약점 중에서 고치고 싶은 게 뭐냐? 본인의 경쟁력과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이나 기질은 차별화되게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 또 다른 지원자와 비교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 입사 후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 뭐 3가지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누구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 회사의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준비된 사항과 이제 연계돼서 답변하면 되는데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학교 생활에서 자랑할 만한 게 뭐냐? 이게 다 경쟁력, 장점 이런 거예요. 또 경쟁력 중심으로 소개하라. 이제 스와트 분석으로 이제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또 가면은 그 스와트 분석으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성격 장단점을 갖고 나의 강점, 장점을 가지고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강점과 장점이 뭐다? 나의 장점과 단점이 뭐다? 뭐 이거 성격 장단점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 같은 의미에서 쓰면 돼요. 근데 이것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자기소개서 면접에 가면 성장 과정도 보통 입사지원서 쓰라고 하죠. 근데 입사지원서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성장 과정 쓰면 안 돼요. 네가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강점과 장점과 뭘 배우고 느끼고 너의 강점이 뭐니? 이제 이걸 써야 되고요. 지원 동기, 나는 이러한 장단점과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또 핵심 문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번 뭐 당신을 준비된 인재, 8번 경력 같은 신입, 9번 본인을 채용해야 된 이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핵심 7번, 8번, 9번인데 여기 가서도 이걸 갖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보면 성격 장단점, 본인의 장단점, 강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준비된 거, 경력 같은 신입, 채용해야 된 이유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2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희망하는 업무와 관계된 나의 강점, 장점, 그 다음에 본인의 장단점 이거를 가지고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핵심 2번을 성격 타이틀을 놓고는 밑에 거 가지고 4-5줄씩 쭉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 의외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순수하게 놓고 보면 막상 쓰려면 쓸 게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성장 과정. 여러분이 나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이걸 쓰면 안 돼요. 나는 나의 성장 과정 속에는 내가 희망하는 업무와 관계된 이러한 것을 배우고 느끼고 했던 강점, 장점이 있다. 이걸 갖고 써야 돼요. 성격 장단점. 딴 거 갖고 쓰면 안 돼요. 성장 과정에 보면 여러분의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부모님이 어떻고 이거는 여러분이 영업부서 지원했다. 영업부서장 입장에서는 성장 과정을 보는 거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는 뭐예요? 인사부가 만들어준 항목이죠. 근데 채용 부서장이 보는 성장 과정은 뭐냐면 성장 과정 속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장점과 강점이 뭐가 있냐 이걸 찾는 거예요. 성장 과정 속에 영업을 하기 위한 강점과 장점이 뭐가 있느냐 성격의 장점과 장점이 뭐가 있냐 영업과 관계된 이걸 중심으로 써야 돼요. 왜 성장 과정 말 그대로 여러분의 성장 과정하고 영업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발 성장 과정에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업무와 관계된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뭘 배웠는가, 뭘 느꼈는가 이걸 써라 이거예요.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 왜 널 채용해야 되냐? 나는 이런 것을 나의 이런 게 강점이다, 장점이다. 난 이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강점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채용해야 된다. 난 준비된 인재다. 왜? 난 이런 경력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의 장점이고 강점이다. 그래서 난 준비된 인재다. 나는 이런 걸 준비했고 이러한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난 G사에 지원했다.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성장과정, 기업의 인재상가 활용하는데 일반 지원자들이 보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차별화 느낌의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이런 말씀을 기업의 인재상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마 몇 점 주고 A를 주고 B를 주고 C를 주고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재상을 가지고 이거를 점수화해서 도표화해갖고 채용 전형에 활용하는 회사가 몇 개나 회사가 있을까요? 그런 인사 담당자들이 인터뷰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되는 사람을 이번에 꼭 채용하고자 한다. 맞아요. 인터뷰상으로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재상과 관계돼서 어떻게 했냐? 그 얘기를 안 해요. 대비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실은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죠.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에요. 인재상과 연결되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초등학교 6년 다녔습니다. 교훈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학을 4년 다녔습니다. 교훈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회사에 다닌다? 우리 사장님의 인재상, 기업의 인재상과 그거에 외우고 있는 사람, 그거와 부합되게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벽 한번 쳐다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깊이 있게 그거 갖고 풀이를 잘 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보면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게 뭐냐? 본인이 속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또 본 동아리 활동을 하면 힘든 게 뭐냐? 이게 다 뭘 배우고 느꼈냐? 이거예요. 이게 너의 강점이에요. 강점, 장점, 강점. 아르바이트 해서 아르바이트 통해 느낀 게 뭐냐? 받은 용돈을 어떻게 썼냐? 희망하는 업무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경력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희망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다? 아르바이트에서 이런 경력을 했다. 이게 나의 강점이다, 장점이다. 이것이 나의 영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경험 등의 생활을 총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태가 살면서 이제 입사지원서 쓰면서 지금까지의 활동, 경험을 정리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경험과 활동을 정리를 안 해보다 보니까 나의 강점과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내요.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 경험 등의 생활을 총정리하세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다. 여기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아르바이트 한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했던 자체는 누가 안 알아줘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운 게 뭐니? 느낀 게 뭐니? 그리고 성과 또는 결과가 뭐 있니? 이 아르바이트라든가 뭐 어떤 행위를 하면서 어떤 여러분이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뭘 배우고 느꼈니? 그리고 결과 성과는 어떤 게 있었니? 이것까지 연결해놔야 돼요. 이거를 연결을 안 해놓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다 장점이에요. 장점, 강점이에요.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본인의 장단점이에요, 이게. 아쉬운 게 뭐다? 요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관련된 성격을 연결하면 되죠. 전공, 자격증, 어때요? 배운 게, 전공과 관계돼서 배운 게 뭐다? 느낀 게 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 결과는 어떤 게 있었다?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어떤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다? 여러 가지 있었죠. 프레젠테이션 했고, 이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게 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격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격을 연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아르바이트 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영업이다. 영업은 활동적이게 되죠.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우고 느끼면서 이런 거에 대한 성격, 이 성격이 나한테 맞더라. 이 영업과 맞더라.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봤더니 내가 이렇게 배우고 느꼈는데 이 아르바이트 성격이 활동적이게 되더라. 근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게 영업보다 활동적이지 않냐? 이 연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성격 핵심 1번에서 했던 업무의 성격, 관련성을 이제 연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다. 내가 영업을 지원했다. 영업에 대한 성격이 뭐다? 영업을 하면서 내 이런 성격이 맞더라. 이걸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자격증.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전공 자격증과 관계돼서 성격을 연결할 수는 없는 거죠.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전공 자격증을 하냐? 만약에 내가 금융업에 지원한다. 근데 금융업에 지원한다? 근데 전공 자격증? 근데 내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근데 무역학과를 졸업했는데 내가 단순하게 보면 은행하고는 맞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공 자격증을 보면요. 무역 영업을 몇 급을 땄다. 무역을 공부했다. 무역 영업을 땄다. 하잖아요. 근데 무역 영업하고 은행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은행 업무를 가만히 보면 외환 업무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무역 영업의 자격증이 있는 것은
내가 은행 업무하는 데 있어서 외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이것은 여기에 강점이 있다. 나의 강점이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업무를 모르면 이 전공 자격증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공 자격증 이런 부분이 뭘 배웠다, 자격증했다,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게 다 희망하는 업무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희망하는 업무를 모르다 보니 전공 자격증 아르바이트하고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한 거는 많은데 대답을 못 해요. 그렇게 입사지원서에 피력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가 돼서 스와트 분석을 하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런 걸 배우고 느꼈는데 여기서 나의 강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약점이 뭐다, 기회가 뭐다, 뭐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하는데 입사지원서 일면은 무조건 전부 채워야 돼요. 입사지원서는 이거 안 채우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일면 뭐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자격증, 뭐 전공, 뭐 인턴,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전부 채워야 돼요. 이거 안 채우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배우고 느낀 거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백지에서 어떻게 느끼고 배운 거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써서 백지를 냈다? 난 합격하지 않습니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사지원서는 무조건 채워야 돼요. 안 채우면 내가 쓸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허화실에서 억지로 채웠더니 어떻다고? 진짜인 것 같이 리얼하게 대답하더라. 그런데 그게 인사 담당자, 채용 전형자를 사기쳤냐? 난 묻고 싶어요. 사기쳤는지. 그 사람한테 피해를 갔나요? 선의에 난 거짓말했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어떤 애인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의에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너만 사랑한다. 진짜 너만 사랑해야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한 게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되냐고요. 내가 왜 아까 군대 가서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여자친구한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뭐 군대에서 뭐 사격을 몇 발 해오고 뭐 만점을 맞고 뭐 축구 시합을 했는데 뭐 어떻고 뭐 완전히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박지성이 같은 선수 저리 가라요. 여자친구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개발이더라. 근데 이혼 사유가 되냐고. 그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너한테 환심 사고 싶어. 너 꼬시고 싶어서. 널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 환심 살려고 했는데 이해해줘라. 근데 그거를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겉으로는 거짓말쟁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여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친구가 봤더니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말도 못해. 빌빌거려. 그러면 여자 입장에는 뭐라 그래요? 바보 같은 놈 그래요. 근데 막 적극적으로 막 무식하게 대시하면 맨 처음에 싫어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좀 좋아해요. 예. 사례가 있으면 사실이 되고 사례가 없으면 억지때 변명이다. 사례가 있으면 사실이 돼요.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가면 뭘 했다. 사례를 얘기해봐라라고 얘기해요. 뭘 느꼈니? 뭘 배웠니?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례가 없으면 그리고 뭐 얘기하면 억지때예요. 변명이에요. 싫은 거예요. 안 믿어요. 사례가 있어야 돼요. 꼭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핵심 2번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강점, 장점을 엄청 많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도 항목을 만드세요. 1번 뭐 전공, 지원 업무 관련돼서 자격증, 아르바이트, 뭐 동아리, 임원, 봉사활동 뭐 쭉 만드세요. 배우고 느끼고 아쉬운 거, 성과, 결과 쭉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확인이 가능한 게 있어요. 확인이 가능한 게 있고 확인이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게 많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드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입사지원서 소설가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는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수년 동안 강의하면서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친구들은 이런 강의 잘 안 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친구들은. 근데 막바지에 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찌하고 오리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뭐 하반기에 가서 서류 불합격, 올 불합격하고 이제 막바지에 뭐 11월 달에 가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한테 어떡하라는 소리하고 백지 갖고 왔는데 그래서 너 얘기를 해요. 너 뭐 아니면 도 아니니? 너 이건 확인 가능해. 근데 이건 확인 불가능해. 별거 하는 것을 별것으로 만드는 것도 전략이야. 네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지? 맞대. 그래. 이거는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아니면 도다 이제는.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는.
입사지원서 소설가로 입문하더라. 입문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가 막힙니다. 입사지원서 소설가로 입문한 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스워트 분석. 여러분들이 강점이 뭐다? 뭘 안다? 할 줄 안다? 약점이 뭐다?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핵심 2번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면 또 이걸 면접에 가면 너를 스워트 분석으로 자기소개해 보라고 그래요. 핵심 2번이 또 자기소개에 가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의외로 많이 써먹습니다. 핵심 2번 스워트 분석으로도 만들어봐라. 스워트 분석 같은 사례가 있죠.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다. 뭐 은행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게 맨 첫 시간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이제 계속 그걸 만들면서 이제 본인이 더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이걸 잘 만들고 나중에 가면 이제 상당히 많이 만들죠. 첫 시간에 이 정도로 만드는데 또 이 친구도 보면 뭐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점이 뭐다, 기회가 뭐다, 약점이 뭐다, 위험 요인이 뭐다 라고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다듬죠. 다듬으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스워트 분석 세 번째 사례인데 먼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지원 동기 장래 포부를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과 관계돼서 이 별거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드는 전략을 입사지원서 소설가로 입문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좋다고 한 건 아닌데 참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단한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친구가 2008년도에 이제 제 강의를 핵심 역량 보고서 그 당시에 차별화 입사지원서를 듣고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내세우는 진정한 스펙 쌓기보다는 토익, 자격증, 취득, 학점 세탁 등에만 매진한다. 학생들이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데도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담백한 자기소개서를 한 편의 걸작처럼 자신의 삶과 철학을 내용으로 차별화한 이력서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담백한 자기소개서, 자기만의 어떤 걸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너무나 생각 없이 작성하더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코칭했던 이 친구가 누구를 코칭을 했어요? 누굴 코칭했냐면 학점 3.5 무토익, 자격증, 모스마스터, 뭐 칵테일 자격증, 한자 시험, 태권도 2단이 이게 전체 스펙인데 이 학생이 대학교 교직원 2군데, 중견기업 6군데를 합격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점수를 가지고 중견기업 6개까지 합격을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게 자기소개서를 이제 코칭을 했는데 대단한 친구예요. 이게 성장과정, 가장 위대한 사랑 아가페 이러면서 이제 성장과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성장과정을 만들어줬는데 아가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성장과정을 쫙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과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참 잘 썼구나.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어떻게 썼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내용은 일명 구라로 지어낸 성장과정입니다. 이 친구가 성장과정을 묻길래 적어서 제게 검사 맡을 당시에 평범하게 짝이 없었고 뭔가 확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TV에서 안성기 씨가 유니세프 후원 광고하는 걸 보았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적어준 성장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대학교 교직원 2군데, 중견기업 6군데 합격을 했다. 보세요. 근데 참 성장과정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전혀 완전히 틀리게 썼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100% 구라라는 거예요. 참 보면 이 친구가 앞에 저한테 메일 보냈던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한 거예요. 저한테 왜 허실 핵심 10문제를 듣고 핵심 역량 보고서까지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성격의 장단점, 발상의 전환이 성공의 열쇠다. 쭉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대학 시절 한 소규모 가구업체에서 그래서 일사천리, 그 발상의 전환이 성공의 열쇠다. 성격의 장단점에 또 일사천리 이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걸 써줬는데 이제 이 친구가 ROTC 이제 그 중위 출신이에요. 근데 너무 스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썼냐 했더니 제 성격의 장점을 아예 주었고 단점은 제가 지워줬다. 그 지원자의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소설가로 입문하더라.
근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사 담당자, 채용 전형자의 한계예요. 그냥 잘 썼으니까, 잘 썼네? 느낌이 있네? 합격. 예, 경력상을 이 친구가 만들었는데, 어디 자판기 뭐 지점에 2년 동안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그러면서 이 경력상을 쭉 썼는데, 자기가 뭐를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부분으로 쫙 만든 거예요. 근데 참 열심히 살았죠, 경력 관리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디 지점은 이 친구의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회사래요. 이 친구가 이 회사에서 일한 건 사실인데, 자산관리 데이터 작성과 고객관리 체계, 이런 거는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모 대학교 총무과에서 일했을 때 했던 그 했던 경력을 그냥 대입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지원한 데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할까봐 경력증명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너무 완벽하게 짜고 친 고수업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게 여기서도 뭐예요? 뭘 배우고 느꼈다. 뭘 그냥 한 게 아니라 뭘 배우고, 뭘 했다가 아니라 뭘 배우고 느껴서 어떤 성과를 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과를 냈다. 그 성과 결과가 뭐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배우고 느끼고 어떤 성과 결과가 있었다. 이거를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력상에서. 그리고 특기사항이 뭐냐. 군대 생활 때 뭐 어떤 걸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IT 출신인데 그런데 군대에서는 자신이 거둔 성과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를 채택해서 써준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서 소설가로 입문한 사례예요. 예, 지원동의 입사 포부가 뭐 쓰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아버지 그 회사에서 일했던 거를 쓰면서 첫째, 무엇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발전 방향. 영업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도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장래 포부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겠다. 그 개척하겠다. 대단한 어떤 포부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업에서 어떤 장래 포부예요. 네가 포부가 뭐냐?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니? 이걸 쓰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발전시킬 거를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포부를 하면 면접관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핵심 6번에 나오는 건데 핵심 6번 발전 방향.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리고 나는 입사하면 이렇게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를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신 자기소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지원 동기와 포부를 쓰셨는데 조금 틀리지 않나요? 언제? 이게 10년 전에 이미. 그럼 지금은 10년 후에는 이거보다 더 발전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서류를 보면 발전되냐? 안 됐습니다. 너무나 발전을 못 시켜요. 왜? 핵심 10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적어줄 때 제가 이 친구의 얼굴을 주먹 2방을 가격했습니다. 글자 한자를 적더라도 독보적이면서 담백하고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귀가 찢어지도록 말해 주었는데 써오는 것마다 생각하는 칸트보다 행동하는 나폴레옹이 되겠다고. 그리고 식상하고 모호한 내용만 적어와서 사람 열받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사 후에 포부를 말할 때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연관 흔적이 보여야 된다. 즉 발전 방향,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내가 귀사에 입사하면 나의 발전이 아니라 내가 귀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되겠다. 제가 말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핵심 6번에 있는 내가 회사의 발전 방향, 기여할 방향, 이 핵심 6번에 있는데 이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택대나 대전대 뭐 이런 학생들이 다량으로 서류 막 통과되고 했던 게 이제 핵심 6번인데 이 학생이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6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냐. 이 친구가 얘기했던 이건 저한테 강의 듣고 이 친구가 다른 학생을 코칭하면서 이렇게 이런 스펙을 가지고 이 많은 데를 합격을 시키면서 나는 이렇게 코칭을 했다. 그런데 합격하더라. 인사 담당자가 모르더라. 채용 전형자가 모르더라. 이것이 허와실이더라. 이 자기소개서에 소설가로 입문한 사례다 하는 것을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